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잠시 후 5분 뒤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혼조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장 시장에서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장 초반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한 때 뭐 2.5% 수준까지 낙폭을 키울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었었는데 하지만 장중에 이 모습이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이었죠.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현재 상승으로 반전이 됐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장중 저점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장중에 안 좋았던 것을 되돌릴 수 있었던 가장 컸던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의 상원 연설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온화하다, 여전히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사용을 해서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 점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보내준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뭐 상승으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낙폭을 굉장히 줄인 모습이었었고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까지 반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목별로도 상당히 그 변동성이 컸던 하루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까지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로의 타격이 커지면서 이 주요 지수는 급락 출발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낙폭이 많이 만회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막판에 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강보합 수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31,56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현재는 0.5% 가까운 하락세고요. 13,460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6포인트 가까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장 초반에 시장이 굉장히 약했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기술주들의 주가가 특히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지금은 낙폭이 많이 만회가 됐지만 애플과 테슬라 등 이 고성장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오늘도 장 초반까지는 약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의 완화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여전히 경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아직 연준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회복이 둔화됐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개선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연준이 취하게 될 모든 정책 변화는 한참 전에 앞서서 미리 소통할 거다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안도감을 전했습니다. 또 혹시나 긴축 가능성이 언급되진 않을까 시장에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다행히 그런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를 매우 조심스럽게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다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전미주택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10.4% 올랐는데 7년 만에 가장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미국장 마감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2월 소비자 신뢰지수인데요. 역시나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88.9에서 91.3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91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 1월 상승 전환한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미국 내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좋습니다. 10개 업종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자유소비재만을 제외하고 상승하고 있는데 자유소비재 현재 0.3%의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오늘도 에너지 섹터는 강합니다. 1.85% 오르면서 선방하고 있고요. 금융섹터 0.66%, 그리고 유틸리티는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술주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면서 그래도 조금 비교적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술주 장 초반까지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많은 종목들이 성공을 해낸 모습입니다. 애플은 0.09%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구글도 0.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디즈니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도 3.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페이스북이 2%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섹터인데요. 엑슨모빌이 1.36%, 그리고 쉐브론이 1.5%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크게 오르는 금융 섹터 보겠습니다. 비자 2% 넘는 상승 흐름이고요. 마스터카드도 3.3% 오르며 이 금융 섹터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올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던 이 스몰캡 기업들도 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는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0.6% 하락하면서 그간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는데요. 또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 들어서만 벌써 5% 넘게 하락을 했고, 그 가운데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올해 S&P 500 지수 상승 목표치를 4,200에서 4,300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11.5%의 상승 랠리를 더욱더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04% 오른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31,53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0.5%의 하락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현재 4.8포인트가량 오른 3,88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미국 증시가 장중의 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을 줄이고 또 다우지수 S&P 500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날 증시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는 뭐니 해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청문회 발언이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금리 상승과 관련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파월의 이 청문회 기조연설이 전해지기 전에 S&P 500 지수는 약 한 2% 정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 4% 가깝게 낙폭을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즉 불안감을 좀 반영을 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약한 수준이다라는 발언이 전해지자 그나마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아졌고 막판에 또 이게 좀 긍정적인 뜻이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또 상승 반전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의 상대적 약세는 지속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테슬라 한 종목만을 보더라도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13%까지도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목별로도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오늘 좀 부진했는데요. 이 트레이드에서는 그간 인기가 있었던 기술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이 시장 전체 불안의 시작이다라는 또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비트코인부터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이 전날 옐런 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은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58,000달러를 찍기도 했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48,000달러 정도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살펴보자면 11.9% 정도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48,345달러 정도. 지금 이게 약간의 좀 지연된 시세인데요. 지금 현재 시세를 살펴보자면 48,0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0.5%가량 올랐는데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 탄력은 꽤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락다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유가를 계속해서 상승 탄력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44% 오르면서 선물 시장에서 61.9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금값의 경우에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에 대해서는 딱히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러가 소폭 반등하면서 금값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0.22% 내리면서 1,804.5달러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에서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한 반면에 이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그리고 미국에서의 추가 재정 부양 등으로 인해서 주식에 대한 선호는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주간 코멘터리를 통해서 블랙록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국채 가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블랙록은 유럽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국 증시와의 밸류에이션 갭을 줄일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을 전했는데요. 반면에 블랙록은 또 회사채와 유로존 내 취약국의 정부 채권은 역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적인 좀 부문이 있었는데요. 블랙록이 영국 증시에 대해서 처음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일본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강한 경제 성장과 그리고 금리 움직임에 대한 미미한 반응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좀 급진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이 때문에 전술적인 이른바 리스크 온 전략을 유지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리스크로 꼽을 만한 요인은 경제 정상화 과정 속에서 역시 장기 국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조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블랙록이 영국 증시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일 텐데 상당 기간 소외받아왔던 시장 아닐까요? 저도 영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영국에 사실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들이 사실 많지만 우리가 뭐 영국 증시까지 투자할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죠. 실제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브렉시트 투표가 이루어졌던 지난 2016년 초부터 영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를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하지만은 브렉시트 딜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영국의 대형주가 글로벌 경기 회복 시에 더욱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영국에 관한 투자 심리가 기존의 최대 절망 수준에서 비관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도로 좀 수정이 됐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투자 심리긴 하지만은 영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닥을 쳤음을 이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식, 채권 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블랙록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스탠스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랙록은 최근까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올해 1월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2개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을 또 투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즉, 투자에도 간접적으로 좀 뛰어들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릭 라이더 블랙록의 CIO 역시도 가격 변동성이 물론 극심하지만 투자자들이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좀 가능성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시사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중한 때 굉장히 큰 낙폭을 이뤄내기도 했었지만 이것을 반전시킨 바로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에서 인플레이션 강도가 여전히 부드럽다면서 기존의 통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시장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다시 한번 준 겁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과 고용 시장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로 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회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경기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 정도 수준까지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시장 참가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자리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바는 바로 장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내로 보더라도 30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게 될 때에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에 대한 어떤 위험 보상 배율이 채권보다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장이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주 안도감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일단 파월 의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주고 있지만 여기에도 시장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같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상원 청문회 예정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직전의 저점,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의 일중 흐름을 보였던 것에 비한다면은 낙폭을 발언이 전해진 이후에 많이 좀 만회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발언이 아쉬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금리 상승이 결국 시장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태생적으로 또 어렵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게 경기 과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좀 전해지게 되고 이게 과거에 2013년에 실제로 긴축이 시작됐을 때 이른바 긴축 발작을 일으켰던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파월이 오늘의 시장 움직임이 다소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시장을 달랠 만한 발언을 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제로 금리가 유지되면서도 높은 국채 금리가 또 유지됐던 기간이 길었던 전례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월가에서 이 캐시 우드의 매도인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밤에 이 장이 시작된 이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ETF 종목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팔란티어, 테슬라, 로쿠, 스퀘어 등이 큰 폭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해당 기업들 모두 ARKK ETF
ETF와 ARKW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ARK 이노베이션 펀드죠. 이 ARKK는 개장 직후 11%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대략 30분이 지난 후에 800만 주 가량이 거래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는 온전한 하루 거래량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정오쯤에는 이 거래량이 3천만 주까지 늘어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행히 매도세가 점차 누그러들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는 3.3%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ARKW 역시 하락폭이 좀 연출됐는데 이날 3%에 가까운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ARKK 펀드는 최근 고점 대비 약 15%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마치 미니 패닉장과 같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는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이에 따른 기술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CNBC에서는 캐시우드의 ARKK에 대해서 노아의 ARKK가 아니냐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보트에 올라탔다며 위험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ARKK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태도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ARKK ETF 역시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캐시우드죠. 돈나무 언니의 인기는 뜨거운데 다소 경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어요. 관련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ARKK 이 ETF 상품의 특징은 성장주 50여 개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신성장 동력을 많이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초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비중 1위가 테슬라, 약 한 9%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로크가 6.6%, 스퀘어가 5.2%, 그리고 텔라독도 5%로 높은 비중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생적으로 위험도가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그만큼 업사이드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학개미들의 이 상품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좀 크다는 게 되겠죠. ARKK 같은 경우에는 한 6.5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미국 주식 가운데서 보관 규모 8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TF 가운데도 두 번째로 많은 보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과도한 쏠림, 편중이 결국은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스펙 합병 딜을 확인했습니다. 스펙사의 주가는 이 소식에 간밤 급락했습니다. 댄 아이버스가 테슬라를 두고 비트코인이 성장 스토리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시에서 영화관을 재개하기로 허용했다는 소식에 AMC를 비롯한 영화관 관련주들이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가 상장을 위한 스펙, 그러니까 인수목적 회사 처칠 캐피털과의 합병 딜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공개된 딜로요. 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240억 달러의 기업 가치 그리고 주당 15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약 한 44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게 돼서 향후 투자에 또 사용할 만한 여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루시드의 스펙사와의 합병 합의설은 이 한 달 넘게 처칠 캐피털의 주가 상승세를 좀 견인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중순에는 딜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에 32%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블룸버그에 이르면 화요일에 합병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주가가 무려 38% 이상이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루시드는 고급 전기차 세단 시장에서의 신흥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목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테슬라의 과거 기술 담당 고위직인 피터 롤린슨이 CEO로 경영에 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펙 합병 상장을 기다렸었고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CCIV에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오히려 주가는 급락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스펙 합병 계획이 알려졌던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15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90억 달러는 점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초 예상보다도 상장 대박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그간의 이런 또 스펙과의 합병 그리고 루시드가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의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펼쳐왔던 그런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발표가 나오니까 좀 급락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합병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 스펙 주주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 산정 시에 불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늘 이 CCIB의 주가 급락의 좀 원인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런 가운데 이날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모습일까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업황에 좀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니오라든지 리오토, 샤오펑 등의 주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장중에 일제히 좀 급락세를 오늘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 상승 환경 하에서 이들 대표 성장주가 앞으로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전략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고밸류에이션인 이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 매도세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 스팀이 꺼진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IHS 마켓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 가운데서 전기차 등록 대수 비중이 역대 최대인 1.8%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12월에는 동수치가 2.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전망 자체가 크게 좀 바뀐 점은 없다는 점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다만 이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자 중 하나인 댄 아이브스는 현재는 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비트코인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현상은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 이후에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과 함께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댄 아이브스는 비트코인 스토리 때문에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 어제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꽤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15억 달러를 투자해서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분석한 바 있었는데요. 그럼 돈을 꽤 많이 번 것인데 이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슬라도 동반 하락했다는 의미겠죠. 그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강세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10년간 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매우 잘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비트코인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가 잠깐 가려져 있는 상태지만 이는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자, 혹시 팀장님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꾼 어떤 증권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지금 살펴보면은 순전히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급진적으로 투자 의견 자체를 바꾼 기관은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테슬라를 원래도 좀 좋아했던 그런 기관들은 역시 혁신적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내렸고요. 다만 이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어서 비트코인에 투자에라도 좀 뛰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후자 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비관론자인 GLJ 리서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재를 감추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해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조달했던 자금에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이 궁여지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또 시장을 악재에서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번 무브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뉴욕시에서 영화관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미국 영화관 체인 업체죠.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도 1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는데요.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이 다음 달 5일부터 영화관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관당 이 정원의 25% 이내에서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관객의 수가 50명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는 영화관이 좌석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야 될 것을 강조했고요. 주정부의 공기 정화 기준에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엄격한 규칙을 내세웠습니다. AMC는 이에 따라서 다음 달 5일부터 뉴욕시에 위치한 13개 영화관을 모두 운영 재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관 외에도 식당 실내 영업 허용 인원이 현지 시간 26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25%였는데 35% 정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다음 달 15일부터는 결혼식장과 연회장 역시도 50%의 수용 한도와 최대 150명 인원 제한을 두고 영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대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AMC 또한 이날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사실 AMC는 지난달이었나요? 게임스탑과 함께 쇼트 스퀴즈 종목으로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는데 최근 AMC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AMC의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때를 좀 복기를 해보자면은 숏스퀴즈 테마주로 지목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인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피인수설이 재점화됐을 때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발성 재료가 아닌 근본적인 상황이 풀리는 시그널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의견도 최근에 그래도 차츰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비트의 집계에 따르면요. 한 달 전에 대비해서 매도 의견도 하나가 줄어들었고 보유 의견도 하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매수 의견은 그래도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벤진가의 조사에 따르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8% 정도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연내 AMC를 인수를 시도할 것이다라는 또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